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항상 요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 문제로. 자, 한류문구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기 때문에 현금 분기해주면 되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가가지고 날짜는 7월 14일이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다 11번이라고 했고요.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요. 그래가지고 미니 선풍기 100 단가 6,000원 엔터 3번 치고요. 마우스 패드 120 5,000원 하나 둘 셋 넷. 네. 자,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합계 금액이 보일 텐데요. 합계 금액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수거래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합계 금액이 틀릴 거란 말이죠. 네, 합계 금액이 132만원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래처 코드에다가 입력합니다. 한류 문구.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죠. 여기서 발급할 때는 비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계는 아까 자료를 읽어보니까 현금 분계였습니다. 그래서 1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금전표.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132만원,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12만원, 상품 매출이 120만원 이렇게 되죠. 네. 자, 이 분계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7월 14일 날짜를 입력을 하고요. 7월 14부터 7월 14라고 입력을 하죠. 엔터를 3번 친 다음에 여기 이제 내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저 상단에서 전자발행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오거든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밑에서 발행 눌러줍니다. 그러면 발행되었다는 안내가 나와요. 거기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탭을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도 가운데 로그인 단추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리스트라는 창이 나오는데 국세청 신고 상태 그 바로 밑에서 미전송 상태를 체크해주고 매출 조회 단추를 바로 밑에서 눌러요. 그러면 미전송 상태인 7월 14일에 작성한 국세청 미전송 상태인 세금계산서가 이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발행이라는 노란 단추 눌러주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주고 또 한 번 확인해주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이 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서는 조회하면은 여기 조금 전에 비워두었던 전자발행란에 아니죠,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항상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두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뭔가요? 전자계산서. 자, 빨간색 계산서는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서 하면은 끝자가 3자예요. 매출이니까 앞에 1. 그래서 13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면세 상품인 월간 잡지를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계좌로 입금받았다.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한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런 내용. 그래서 8월 8일 날짜 입력하시고 8월 8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3번, 품명은 월간 한류 정보, 수량 50, 단가 2만원, 거래처 공급받는 자 회원 문구, 전자세금, 전자계산서니까 1번, 분계, 대금은 전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 혼합으로 하시고 상품 매출 그대로 두고 아래로 내려와서 차변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바꿔줍니다. 국민은행 보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거래처 코드가 98005가 되어야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뭔가요? 신용카드 전표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 BTS 거울을 비사업자인 이미진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해라. 네, 신용카드로 판매하면 그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가 계속 처리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부가세 있는 매출을 우리가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요, 유형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날짜는 9월 14일입니다. 전표에 있는 거래일시.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9월 14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이 17이 되죠. 카드과세 매출. 자, 17 하면은 카드사를 물어봅니다. 자, 이게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 거기 카드 종류가 삼성카드니까요. 확인. 품명에는 그냥 상품 하셔도 돼요. 품명 같은 거 너무 자세히 입력하려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BTS 거울보다는 상품이 훨씬 더 입력이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신용카드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77,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7만원과 7,000원으로 자동으로 나누어져요. 자, 거래처 코드는 누구예요? 이미진이 거래처 코드가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이미진.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는 증빙이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분계는 4번 카드 분계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 아까 수행과제에서 지시한 대로 외상매출금으로 분계가 딱 일어나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부가세의 수금과 상품 매출은 상품 판매한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뭔가 보겠습니다. 매입인입니다. 자, 여러분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예요.
매입의 세금 계산서의 유형은 51이 될 수도 있고 54 유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면 51이 되고 공제 불가능한 것은 54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5인승이고 3,500cc짜리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승용차를 임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예. 지금 3,500cc 5인승이니까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를 임차한 거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임차, 구입, 유지와 관련된 비용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세금 계산서인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이 유형이 54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대금 결제 관계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밑에 여기 세금 계산서 하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자, 거래 날 작성 날짜 11월 1일입니다. 날짜를 11월 1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이 54가 돼야 되고요. 54를 선택하게 되면 불공제 사유로 이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번호로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클릭하고 선택. 그 다음에 이제 품명에는 11월 렌트비 하시고 공급가액에는 40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한라 렌트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셔야 되고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하시면 출금전표 만들어집니다. 매입이니까 매출할 때 현금 분계하면 입금전표 만들어지죠. 매입할 때는 현금 분계하면 출금전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대변은 현금이 맞지만 차변의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네, 여러분 뭔가를 빌리는 것은 다 임차료입니다. 네, 건물을 빌리든 토지를 빌리든 차량을 빌리든 지금 빌렸다는 거예요. 렌트한 것은 다 임차료. 자, 그래서 임차료 800번대 코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819번 임차료. 그래서 차변이 임차료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이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것이죠. 유형을 54번 불공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뭔가요?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11번이에요. 네. 매출은 세금 계산서가 다른 유형이 없어요. 다 11번이에요. 근데 매입은 세금 계산서가 두 개로 나눠져요. 51이냐 54냐. 매출은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11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11번이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튼튼 가구에 현금으로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다. 매각 직전 사무용 책상의 장부 금액은 50만원, 취득금액 120에 감루가 70이니까 빼서 50만원이란 얘기죠. 예. 수행과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거는 우리가 복잡한 분계가 해당이 되죠. 유형자산 처분 분계 밑에 기본이 5줄 나오는 분계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안내했었는데요.
자, 오늘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판매니까 무조건 유형은 10일이고요.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를 12월 1일로 고치고 유형은 11번 11번 품명에는 책상 공급가액에다가 30만원 거래처는 튼튼 가구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했고요. 분계는 이거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혼합 분계를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개정 과목부터 고쳐 나가는데 우선 첫 줄 보시면은 부가세 예수금이죠. 네, 부가세 예수금 분계는 요 매출세액이니까요. 그건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 과목이나 금액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상이면 비품이거든요. 이 비품. 비품을 매각한 거래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여기 비품으로 코드를 일단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비품의 처분 금액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갈 금액은 항상 유형자산, 그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금액으로 고쳐줘야 돼요. 취득금액.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나오면은 이렇게 항상 가로 열고 취득가액이 얼마,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여기다 120만 원 입력하십니다. 12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비품을 처분했으니까 비품 대변에 입력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은 비품의 차감 개정이에요. 비품의 차감 개정은 우리가 비품의 반대인 대변의 잔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제 없어져야 돼요. 없어질 때는 반대쪽 차변에 와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항상 오는 거예요. 처분할 때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는 대변에다가 상각을 하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이 감가상각비. 그런데 처분할 때는 반대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검색을 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자산에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품이라는 자산이 210이니까 213 코드로 입력을 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213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금액은 알려준 대로 70만 원입니다. 700 000. 자, 이제 두 가지를 해결했으면 나머지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 자, 우리가 색상을 처분했으니까 얼마에 처분했고 얼마에 처분했고 그 돈을 받았느냐를 이제 정리해 주면 되는데 현금으로 처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33만 원 현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현금 33만 원을 차변에 입력하면 돼요. 3번 차변에 101번 현금이 33만 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은 겁니다. 네 줄이 만들어졌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줄에 뭐를 하냐면은 요 차액을 정리해 주면 돼요. 자, 차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 본 거예요. 차액이 양수로 나왔으면 처분 이익을 본 거고요. 마이너스로 나왔으면 손실을 본 겁니다. 그 마이너스 20만 원이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을 마지막에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시키니까 차변에 와야 되죠. 그래서 3번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유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914번은 유형자산 처분 2, 950번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선택해 주시고 2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이 분계가 올바르게 됐는지 차변 대변 합계도 점검해 보시고 한번 따져 보시는데 금방 따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상의 장부 금액은 취득 금액 120에서 감루 70을 빼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장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120에 취득해가지고 그동안 감가상각한 것이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장부 금액은 120 마이너스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이죠. 장부 금액이 50만 원인 책상을 30만 원에 처분했어요. 이게 처분 금액이죠. 그래서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 처분 이익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이 50이기 때문에 20만 원 싸게 팔은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다. 딱 맞는 겁니다. 네, 유형자산 처분 거래가 가끔 부가가치세 문제로 이게 나오는데요. 요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계를 꼬이지 않고 정리가 딱 끝날 수가 있어요. 뭐 순서를 이걸 안 지켜도 되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여러분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달이 될 때까지는 이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한 5번 반복해 보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자, 6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회계 처리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 납부 문제가 나오면 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납부세액을 우리가 뭘로 정리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로 정리했을까요? 예,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7월 25일 날 납부한 거 보니까 6월 말에 정리한 것을 7월 25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의 개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 부가가치세인데 개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했던 거니까 오늘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이 미지급 세금이고 대변이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고요.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래처 코드는 이 미지급 세금, 이 부채의 거래처 코드예요. 세무로 검색하시면 돼요. 세무라는 단어로 거래처 코드에서 여러분이 검색하게 되면은 세무서가 보일 거예요. 그거를 거래처로 넣으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월 25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건 세금 납부한 거니까. 일반 전표 7월 25일에다가 3번 차변의 미지급 세금 261입니다. 거래처에 세무를 입력해 보세요. 역삼 세무서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삼 세무서가 거래처가 되고
금액은 거기 통장에 찾으신 금액에 있는 1341000 하시고 대변 4번 대변이죠.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은행을 꼭 거래처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한으로 검색합니다. 신한은행 보통 금액은 1341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이렇게 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그런데 자 나는 부가세 적리분계가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지급 세금이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수행과제대로 하면 돼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해서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이걸 참고하십니다. 6월 30일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일반전표에다가 6월 30일을 입력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통장에 이체된 금액 134만 1000원이 뭐예요? 이 금액이잖아요. 역삼세무서 미지급세금. 자, 6월 30일 날은 대변에 부채를 증가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미지급세금 차변에 기입한다. 예. 그리고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지급 세금이었는지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6월 30일 전표 참고하라는 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7월 25일 전표를 지금처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 문제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자, 자료 1번의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2번의 기타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은 3,100만 원이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예정 확정일이 이렇게 된다. 자, 수행과제 보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 선택하고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 대체분계를 수행할 것. 자, 매 회차 지금 기출문제 풀어보면 똑같은 수행과제입니다. 네, 똑같은 수행과제가 반복이 되고 다만 이 수동분계 문제만 조금씩 바뀌어요. 자, 이번에 58회에 수동분계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를 문제로 낸 거예요. 자, 이 회사 주식 200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75,000원이 지금 장부 금액이에요. 한 주당. 단위당이니까 한 주당. 그런데 기말 내역은 지금 시장에서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평가 금액이 8만 원이다. 그러면 한 주당 5,000원씩 평가를 높여줘야 돼요. 한 주당 5,000원씩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200주니까 200을 곱해보면 되죠. 5,000주에다가 100주를 곱하면은 50만 원. 200주니까 100만 원인가요? 네,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증가, 자산을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그 수익 계정 과목은 뭐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입니다. 지금 처분한 게 아니에요. 처분이익이 아니고 기말에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이익을 발생시켜주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검색해보면 평가이익이라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 이렇게 줄여놨어요. 코드로 905번이에요. 코드로 905번 100만원 수익 발생.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이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했고요. 이제 2번을 하기 위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양식을 실행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하고 경비 선택이라는 팝업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 양식이 이제 많이 본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만 하나를 문제를 요거 하나만 냈어요. 매출원가를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 3,100만원 여기다 입력해 줘. 3일 플러스 3,100만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숫자가 달라졌죠. 자,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전표 추가 누르고 결산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나오면 예 해주면 되는 거고요. 완료되었습니다. 안내 나오면 확인해주면 끝났어요. 네. 자, 뭐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을 안 해봐도 이렇게 하면 뭐 잘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죠. 그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를 딱 실행을 합니다. 12월 달로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주세요. 아까 열어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조회. 자,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 반영된 거 확인하시고 매출원가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당기순이익 710-862-756 예, 요 숫자가 어디로 넘어가요? 2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넘어갈 거예요. 710-862-756 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실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시키고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었던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와 있죠. 당기순이익란에 710-862-756 나와 있어요. 그것과 전기에 미처분한 이익잉여금 이렇게 더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날짜 두 개를 입력하는데 처분 예정일은 단기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2024 0223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은 2023 022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되죠.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고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하면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일반 전표에 이제 전표가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5건이. 네, 꼭 확인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 볼 때는 확인 안 해도 다 됐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산이 끝나고 이제 점수를 얻기 위해서 평가 문제를 해야 되죠. 11번부터 이제 평가 문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했다면 제가 찾는 답과 여러분이 지금 찾는 답이 똑같아야 돼요. 한번 서로 맞춰봅시다. 다음 중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거래처의
매입 관련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 카드 거래처에 매입 관련 거래처가 한 곳이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거래처 등록에 가면 알 수가 있고요. 카드 탭을 눌러야 알 수 있습니다. 카드 탭을 눌렀더니 매입이 벌써 여러 개 보여요. 한 개가 아니네요. 답은 금방 찾았습니다. 아니 한 곳이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네. 예.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거래처 월드 유통의 대표자는 박민규다. 그러면 일반 탭을 눌러가시고요. 월드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컨트롤 F하고 월드 엔터. 그 다음에 대표자가 김유민이네요. 틀렸네요. 이것도. 예. 금융거래처 중 3번 예금 종류가 당좌 예금인 거래처는 5곳이다. 자, 금융 탭에 가가지고 당좌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다 나머지는 보통이고 차입인데,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면 마지막 게 맞았겠네요. 유경문구의 담당자 메일 블루 29. 우리 조금 전에 고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찾지도 말고 이건 4번이 맞았다. 우리가 금방 문제 했기 때문에 우리 기초정보관리 문제에서 이메일 주소 고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겠죠. 다음에 12번 850번 판매 촉진비의 표준 코드로 올바른 거. 이것도 우리가 이게 기초정보관리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보지도 말고 이건 문제를 보고 그냥 답을 찍으세요. 091이네요. 091 문제에 나왔었죠? 네, 091. 네. 아까 413페이지에 문제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정신없이 하느라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보면 돼요. 여러분 850번 가서 계정가입 및 적용 등록이라서 850 눌러서 표준코드 보면 되죠. 091로 돼 있을 거예요. 다음에 13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오. 이제 거래처 코드 같은 거 빼먹었으면 이게 안 맞아. 이제 거래처 원장 같은 게. 자, 상반기 중 선수금의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은, 네? 거래처 원장에 가서 보라고.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볼까요? 거래처 원장. 상반기라고 그랬으니까 엔터 쳐가지고 1월 1일부터 뒤에 날짜를 6월 말일로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코드는 259네요. 259 선수금. 자, 거래처에서 그냥 엔터를 계속 칩니다. 자, 여러분 선수금이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부채죠. 자, 부채가 증가하려면 대변인가요? 차변인가요? 대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것이 선수금의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을 찾아라. 대변의 금액이 없으면 증가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해원문구 대변이 있고 한류문구도 대변이 있고 우리문구도 있고 다 있네. 한류문구가 없네요. 한류문구가. 네. 한류문구는 보니까 예, 잔액이 없어진 거 보니까 감소했던 것 같아요. 예, 한류문구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잔액이 없어요. 한류문구.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잔액란만 보고도 맞추면 되겠네. 예, 그래서 2번 한류문구가 없다. 감소가 있었어요. 한류문구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똑같았으니까 증가도 감소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류문구는
증가도 있었지만 감소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상반기 중에 증가한 부분은 없는 겁니다. 증가와 감소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류문구가 답인 거예요. 다음에 14번을 보시게 되면은 분계장을 조회해서 7월 25일자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어요. 아까 역삼세무서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계장을 가셔가지고 7월 25일 날짜를 입력합니다. 우리가 그 부가세 마지막에 납부한 분계 그거예요.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죠? 네, 역삼세무서 맞죠? 코드를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놔야 돼요. 05900. 다음은 15번은 합계잔액시산표 조회하라는 문제죠. 3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 네, 합계잔액시산표를 열면 되죠. 합계잔액시산표 3월 말로 입력하세요. 뒤에 날짜에서 엔터 치면 말일이에요. 미지급금 유동부채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부채 쪽으로 내려가서 미지급금 클릭하고 부채의 잔액은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68336-640이네요. 68336-640. 다음에 또 3월 말 예수금,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966000이네요. 그 다음에 17번도 합계잔액시산표 문제니까요. 12월 말 현금 잔액. 그러면 여기 위에 날짜를 12월로 입력해주면 돼요. 12월 말일로. 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현금은 언제나 맨 위에 있는 개념 과목이에요. 위로 쭉 가면 자산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72520-94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라.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실행합니다. 12월 달로. 12월 달로. 자,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해서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비품은 유형자산이죠. 네, 유형자산의 비품. 장부 금액은 요 밑에 있는 감누를 뺀 이 숫자예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장부 금액. 48077-613.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그 다음에 19번은 12월 말 단기 매매증권의 잔액은 얼마냐? 단기 매매증권 처분 분계도 우리가 했죠. 평가도 했죠. 평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 자산이에요. 위로 쭉 올라가서 단기 매매증권 4,300만 원이 답이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단기 대여금이구나. 네, 여기 1,600이네. 1,600. 네. 1,600만 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아래로 쭉 내려가서 자본의 맨 끝에 있는 겁니다. 631-682-756이네요. 631, 831. 네, 831-682-756. 네,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손익계산서가 틀리면 이것도 틀려요. 그 다음에 21번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금액이 올바르지 않은 것.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12월 달로. 그래가지고 여비교통비부터 여비교통비 맞네요. 통신비 1787610 올바르지 않은 게 통신비네요.
1787이죠. 여기는 책에는 1537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통신비가 올바르지 않다. 다음에 22번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죠.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이 얼마냐. 지금 손익계산서 열어놨으니까 영업의 비용은 아래에 가야 있어요. 1361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냐. 손익계산서 상단에 있어요. 상품 매출원가. 요거 매출액 밑에 있죠. 284-309-727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284-309-727 나오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해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 3만원 초과 거래 내역 중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열면 4개의 입력된 자료가 있는데 거래 금액이 제일 큰 게 우리가 방금 입력한 남도 한정식에 입력한 44만원짜리예요. 여기에 계정 과목 코드를 물어봤어요. 812죠. 812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기 예정 거를 조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합니다.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란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3번 란 금액 16만원이죠? 3번 란의 금액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16만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이니까 여기 기간을 10월부터 12월 기간으로 입력하시고 10월부터 12월 그게 2기 확정이니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란의 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여기 16번의 세액은 이거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340000 맞죠? 그 다음에 27번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실행해가지고 2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7월부터 9월을 기간으로 입력해야 돼요. 2기 예정 신고기간에 매출 세금 계산서 전자 매수. 자, 매출이면 상단이고요. 전자 위에 거 16이 답이죠. 매수는 16, 답을 16이라고 입력해야 되고요. 다음에 28번은요. 계산서 합계표 조회. 골고루 물어봅니다. 네, 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2기 예정 신고기간에 매출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금액. 자, 매출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니까 전자 외까지 다 포함한 밑에 요 합계를 답으로 입력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160만원이죠. 다음에 29번 애적금 현황을 조회하는 문제네요. 애적금 현황 8월 말 그러면 뒤에 여기 날짜를 8월로 입력하면 8월 말일이에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신한은행 보통 잔액 99339 신한은행이 옳네요. 예, 답은 1번 신한은행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에 30번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하라. 네, 자금관리에 있죠? 지급보험 현황 실행한 다음에
만기일이 23년 12월 31일인 지급어음 중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라. 자, 만기일별 여기 만기 날짜를 2023 12월 31일부터 2023 12월 31일 날짜로 하고 밑에서는 그냥 엔터를 계속 칩니다. 예, 4개가 있었는데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라. 금액이 300만원짜리가 제일 커요. 거래처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00105 00105라고 5자리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평가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장부를 빨리 조회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장부 조회하는 것은 이 문제 풀다 보면 다 숙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8회까지 했잖아요. 58회. 54회부터 했으니까 54, 56, 57, 58 4개 했나요? 네. 기출 문제를 4회차, 5차. 네. 5차 해봤으니까 많이 숙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나중에 이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시려면은 저 뒤에 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해보시려면 7회 거 앞에 거는 시험 보기 전에 제 생각에는 5월 20일 날 시험이니까 18, 19 한 이틀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때 여러분 상황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교재는 내일 이미 와 있어요. 교재는 와 있는데 내일 나눠드릴 테니까요. 책이 이거 무겁잖아요. 이제 집에다 갖다 보관해 주시고, 보관해 주시고 내일 제가 다른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